보랏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주변 환경, 날씨에 관해서 가장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하나는 우산 갖고 나가니, 또 하나는 두껍게 입고 나가니,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가 주변 환경, 날씨와 관계돼서 가장 많이 듣는 이 안부 인사가 마스크 갖고 나가니, 오늘은 창문 열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하루 일어나서 일과가 미세먼지 위성 사진 보면서 오늘은 어떤가 그걸 보는 걸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미세먼지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지만 저희 개인 하나하나가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주된 관심사를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께 작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 30여 년간 환경교육운동을 해온 유미호 센터장. 미세먼지와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의 신음소리가 높아져만 가는 이때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생명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선교에 힘써온 날들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마스크 챙겨가니, 또 오늘은 창문 좀 열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스크 쓰는 게 별로 도움이 또 안 된다는 소리도 들려서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처량하다 싶습니다. 네, 진짜 네. 어떻게 너무 무력한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아이들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는 네. 날씨가 어떨까. 네, 맞아요. 걱정 많이 네. 하게 되는데. 걱정이 정말 됩니다. 마음껏 숨 쉬면서 뛰놀아야 할 아이들이 체육 시간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맞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많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먼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교육센터가 살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뒤에 둔 것은 살고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상에 왔을 때에 살라고 보내셨고 또 혼자 살려면 더불어 함께 살도록 지음받으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야만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곳이 바로 이 교육센터이고요. 특별히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지키고 돌보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데 이게 잊혀져 있고 애써 이렇게 외면하고 있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스스로 그걸 발견해서 나설 수 있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좀 하는 곳으로 생태 리더십을 갖춘 어떤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요. 또 소모임이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교육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양성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제 나고 자라서 쭉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경험치라는 게 있어서 어떤 경험이냐면 비가 하루 종일 온 다음 날은 맑겠구나.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랐거든요. 그럼 이제 저쪽에 도봉산이 비 온 다음 날 보이죠. 가까이 보여요.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하니까 그걸 생각을 딱 했는데 비가 온 다음 날 딱 보면 초미세먼지 나쁨. 그럼
이게 뭐지? 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이렇게 옛날처럼 비가 와도. 다시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약간의 공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다시 이 먼지 같은 걸 좋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이 짐지고 있는 것들을 바디버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작가가 방송을 통해서 한 2주 동안 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이나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특히 네. 환경 호르몬이 얼만큼 줄어드느냐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 프로젝트 실천을 하게 하고 측정을 해봤어요. 네네. 그런데 프탈레이트나 비스포에놀 A라고 하는 부분이 64%까지 줄어드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단 2주 만의 실천인데 저는 그리고 영수증이라든가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 4일 안 썼는데 환경 호르몬의 몸 안의 수치가 줄어드는 거를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줄어드는 걸 보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지금의 아주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기라고 하는 것들이 정화되고 또 지구나 우리 몸이나 상처가 나면 스스로 낫게 신비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네네. 믿고 실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고요. 또 때때로 우리가 맑고 푸른 하늘 봤을 때 그 기쁨 네.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회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도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더 척박한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살림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비전으로 삼았던 게 모두가 골고루 풍성히 사는 삶이거든요. 네네. 그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삶.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만 보고 참 좋다 하시지 않으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골고루 좋은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이 지구동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잠잘 곳,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모든 거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들이 누릴 것을 다 허락하셨죠. 네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구는 하나뿐인데 사람들이 지구를 1개 이상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은 다 하나씩 쓰고 있는데 사람은 어느 정도로 욕심껏 사용하고 있냐면 전 세계 평균이 1.5개의 지구를 쓰고 있고요. 한국인은 그보다 더 써요. 3.3개의 지구를 쓰고 미국인 평균은 5개. 네, 카타르 같은 곳은 6개 이상의 지구를 쓰는데 안타까운 건 하나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5개, 6개를 쓴다면 네. 어느 한켠에서는 1도 못 쓰는 고통받고 있는 네, 거죠. 이미 죽어간 것들도 네. 있고 그리고 심한 병에 중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부르고 있는 울부짖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기후 변화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기후 위기, 기후 붕괴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년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EW의 위기다. 그러니까 푸드, 에너지, 워터 해서 FEW의 위기다라고 하는데요. 이 FEW는 영어 단어로 거의 없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풍성한 먹을거리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지구가 이제 거의 없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네, 우리가 바로 마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그렇다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니까요. 사랑이 허다한 두려움을 뛰어넘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구절멸의 위기 앞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주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유,
두려워해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함께 살리는 길에 가시죠. 아유, 환경에 대한 네.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제가. 예. 근데 집이 일산인데 그 강변 도로를 타고 일산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그 탁한 공기를 마시면서 쭉 가는데 맞아요. 길도 맞아요. 막히고. 맞아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네. 그런 날이 하루 있어가지고. 저도 한강 건널 때마다 전 남산타워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안 보일 때가 많아 한강다리 네, 건널 네. 때. 그런 날은 네. 조금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사실 예, 궁금한 건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하신 이제 환경운동 프로젝트 중에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네, 하신 네.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신 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플라스틱이 문제인가요? 네. 플라스틱을 오랜 동안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을 해오긴 했지만 너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바꾸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의제화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니 사람이 지음받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어떻게 보면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는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만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복을 하늘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먼저 받았더라고요. 창조하시는 순서에 보면 네.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보니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딱 봤을 때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 바다 거북이나 고래의 뱃속에 가득 찬 플라스틱, 그리고 하늘나는 그 알바트로스와 같은 그 새의 뱃속에 폐플라스틱이 가득 찬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니까요. 1분에 1톤 트럭 한 대분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1분에 1톤 트럭에 해당하는 지구 전체.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양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1년이면 3억 톤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해류를 따라 우리가 버린 게 또 지구 전체를 돌면서 그렇죠. 이렇게 태평양 어딘가에서 플라스틱 섬을 이루고 그 플라스틱 섬에 앉았던 알바트로스와 같은 새들은 먹이인 줄 알고 배고프니까 글쎄 먹죠. 말이에요. 네. 근데 배는 불러오는데 영양가는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빨대를 매장 안에서는 규제해서 아니 빨대가 아니라 플라스틱 컵을 규제해서 안 먹지만 테이크아웃 되는 양이 훨씬 더 많고 아직 규제를 빨대는 안 하고 있는데 바다 거북이와 같은 경우는 자롭게 숨 쉬어야 할 때 들이쉬는데 빨대가 들어가서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바다 거북이를 발견해서 그 코에서 빨대를 빼주는 장면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또는 편리하다고 요즘에는 문화인처럼 여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빨대로 마시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에겐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를 의식하게끔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플라스틱 프리. 그렇다고 무작정 쓰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라고 하는 없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해서 네. 본인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일들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프리라고 하는 삶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예전에 만화 영화 월이라는 네, 영화를 네, 보면서 맞아요. 쓰레기 네. 때문에 지구를 다 떠나서 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진짜 우리한테 있을 법한 네,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플라스틱이 저희한테 얼마나 나쁜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플라스틱이 쌓여서 우리의 생활 환경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CNN에서 불타는 쓰레기산이 우리 의성에 네. 쓰레기산이 방영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도하면서 원인을 플라스틱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필리핀에 이걸 재활용하면 좋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냈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 쓰니까 가져가라. 라고 해서 되돌아오게 됐었는데 우리의 이때 생활에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너무 욕심대로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 너무 편리해서 또 죽어가는 부분도 맞아요. 있는데
그런 의식의 전환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잘게 쪼개졌을 때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금 이게 물고기를 통해서 작물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 미세 플라스틱 인간, 이게 플라스틱 인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서 우리 몸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올 때 화장을 해주셔서 약간 꺼려지긴 했는데 화장품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플라스틱 알갱이가 애초에 물질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우리 몸의 바디버든으로 지고 있는 짐도 좀 자유해질 수 있는 안목들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하는데도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군요. 생각지 네. 못했네. 이 스크럽제 이거 있잖아요. 네. 특히 거기에 잘 닦이라고 미세 플라스틱이 맞아, 그게 들어가 그렇게 있기도 안 하고요. 좋다면서요. 네. 예. 네.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는? 녹화부터는 제가 등장을 안 하고 여기 앉으려고 그러니까 또 자신이 없고 이거 참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예. 이게 다 정말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더 예쁘고 싶고 더 편하고 네. 싶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플라스틱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더 드린다면 저도 이제 그 아파트 매주 저희 수요일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캔은 캔대로 또 페트병 뭐 그다음에 종이도 우유팩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분리수거해서 플라스틱이 잘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일단 제가 점검을 들어가면 네. 분리배출을 네. 정말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도 있기는 해요. 네. 그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네.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고요. 네, 네. 생산 단계에서 분리배출이 애매하게 지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쓸데없이 과포장을 이중 삼중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맞아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과 같이 나는 그래도 분리배출을 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강의를 다녀봐도 표정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란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대표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양이 네. 폐플라스틱 중에 재활용되는 양이 9%밖에 되지 않아요. 아, 네, 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머지 12%는 소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네. 뭐 일부가 매립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굴러다니다가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바다가 너무 마음이 넓어하고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80%가 다 들어가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는 재활용이 돼요. 근데 절반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배출하는 양을 상당히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막 씻어서 버리고. 그렇죠. 네. 깨끗이 일단은 비우고 씻고 그리고 나서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재질별 종류별로 다 같은 페트라도 페트병과 이런 걸 달리 구분해서 배출해야 하고 색깔이랑, 예. 네, 색깔도. 그리고 종이팩은 우유팩은 어떻게 버리시는지 정말 분리배출을 잘한다면 여기서 실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유팩을 담는 이렇게 네. 망태가 따로 있어서 종이하고 우유팩은 따로 이렇게 와, 100점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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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경우는 네. 마시고 씻고 씻어서. 이렇게 해체 네. 이렇게 분리 이렇게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일반 종이랑 섞는다고 대답하는 주부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업체 차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걸 회수해야 하는 율이 60%까지는 회수해서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벌금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우유팩뿐만 아니라 음료가 종이팩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네, 그 네. 종이팩은 다 따로 모아야 코팅 하는 때문에 거거든요. 그런 네, 그렇죠. 일반 종이하고 다르게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분리 배출하고 한 가지 고칠 점이 있다면 음료팩에 빨대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네. 대개의 경우 그 빨대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또 빨대 위에 비닐을 또 씌워갖고 하는데 맞아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거는 좀 분리해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네.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죽어갑니다.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아직 참 좋은 하늘과 땅과 물과 벗들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회복의 씨앗으로 생명을 살리고 푸르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 먹으면 또 아빠들이 집으로 이제 잘 사갖고 오잖아요. 네. 그럼 딸려오는 그 이제 조그만 스푼 네, 같은 게 맞습니다. 있어요. 그 이제 한 번은 받아와서 집에서 그걸 먹으면 두 번 사 먹을 때는 그거를 사실 안 갖고 와도 되는데 또 갖고 오거든요. 집에서 먹을 땐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네, 하나라도 세심하게 하면 되는데 네.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구질구질하게 그걸 뭐라고 그렇게 해 이런 소리가 또 듣기 싫어가지고 네, 네.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회용 컵, 빨대, 비닐봉투, 네, 그리고 옷 세탁하고 하는 세탁 비닐도 씌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맞아. 또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많이들 시켜 드시는데 네. 배달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오죠. 예. 네. 그것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다회용기에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회수해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지금도 것. 중국집은 회수해 가요.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냥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네. 많아졌잖아요. 저희 동네 좋은 동네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동네는 악착같이 회수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로 한번 교회에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그 구매하러 다닐 때도 있을 텐데 플라스틱 어택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네. 생산 단계에서 또 유통에서도 이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좀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국내에서도 포장 없는 이런 그 곡채소류 그런 것들 파는 그런 매장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크 형태로 판매될 수 있는 문화를 예전엔 만들어 사실 가도록. 그랬어요. 네, 그랬죠. 네, 네, 네.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교회 왜 간식 네, 맞습니다. 아이들 주일 예배 네. 때 간식도 사실 굉장히 많이 네. 나오지 않아요? 일회용. 맞습니다. 네. 애들한테 주는 그 간식의 포장뿐만 아니라 그게 다 산교육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하나하나 행동,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것, 교구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산교육인데 사실은 그 포장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귀한 거 주면서 쓰레기를 같이 주는 거거든요. 선물 줄 때도. 네. 귀한 거 주면서 왜 쓰레기를 같이 포장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귀한 것 안에도 오랜 동안 쓸 수 있는 걸로 또 좋은 것일지라도 반복해서 주면 집에 장바구니도 여러 개 있을 거고요. 맞아요. 텀블러도 여러 개 있을 네. 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주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먹을 거를 주더라도 건강한 걸로 아이들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는 그런 건강한 간식 운동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이제 저희들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자체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선은 저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싫더라고요. 저부터가. 네. 그래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네.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셨던 그 느낌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 안과 밖에 네. 식물들을 심어서 네. 땅에게 하나님이 푸른 음을 내라 했을 때 순종하고 음을 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도 풀꽃과 나무들을 주변에 많이 좀 심어서 네. 그것 가운데 우리 서로 상생하는 관계잖아요. 또 신선한 공기도 주고 네. 그것이 순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다 하신 걸 느끼면서 생태 감수성들도 느끼고 여러 가지 하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할 때는 십행시로 그 녹색 기독인 10계명을 막 이렇게 읊어드려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 10가지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거 하나만 붙잡으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면 2가지를 할 수 있고 10가지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고백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합성세제 삼가하고 중고품 사용하고 물전기를 아껴 쓰고 네.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도 쉬셨으니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지 말고 소비 광고에 한눈 안 팔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자연을 돌보자고 하는 그런 게 이제 10가지 지침으로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스스로가 뭔가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쭉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들 우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한 서너 명만 모이더라도 교회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같이 찾아보게 하는 거죠. 네. 플라스틱 프리도 좋지만 전교인이 같이 이런 감수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생태 영성을 그 안에 깨어날 수 있도록 정원 숲을 만들되 마을에 작은 도시 숲들이 많아요. 공원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이런 거와 연계해서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자연에 말 거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예. 저희 살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계절의 말 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늘 같이 모여서 계절의 말을 걸면서 작은 생명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요. 네. 좋다라고도 하지만 너는 왜 거기에 그런 모양으로 있니라고 묻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가 올해부터 지구주의를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구를 묵상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첫 숨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명에 대한 기억이 뭔가를 하게 할 것 같아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면 3월엔 물의 날이 있거든요. 네. 그럼 물을 묵상할 수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는 식목일이 있고 지구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묵상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게고 5월 달에는 바다의 날이 있으니까 바다를 묵상하면서 뭐 네. 플라스틱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요.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 묵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이들이 올 때에 스크린 큰 곳에 물을 묵상할 때는 물을 묵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두고 물에 관한 에스겔서의 생명의 강이 거룩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했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물에 대한 기억을 또 물을 살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담긴 기도문이 실린 거를 이미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매달 지금 진행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더딘 것 같지만 자그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네. 이제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를 가요. 네. 몇 박 며칠로 이제 네. 가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도착하는 대로 뭐 이렇게 접수시키고 뭘 주냐면 생수병 하나씩을 이렇게 네. 줘요.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점심 먹고 또 근데 생수병이 나중에는 막 쌓여 있는 근데 나중에는 내게 어느 건지 우리가 또 맞아요. 입댔을까 봐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래서 네. 나중에는 거기다가 이름을 쓰게 했어요. 자기 이름을. 아. 그러면 이제 어디 돌아다니다가도 다시 와서 자기 거 먹게 이렇게. 예. 그래도 이름 쓰자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분은 참 훌륭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서울시에서 제가 서울시 거버넌스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 회의할 때 페트병에 물 주는 거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그 시민위원들을 대접한다고 그 테이크아웃으로 저걸 대접하던 것도 없앱시다. 우리 안 마셔도 됩니다. 네, 라고 네. 얘기를 해서 지금 없앴고요. 네. 또 그 안에 있는 직영과 위탁 업체 카페들에서도 안 쓰는 일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때에도 네. 페트병 안 쓰는 일. 그러니까 아리수 생산을 적게 꼭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쓰게 하되 대형 행사가 있을 때 후원해야 할 때나 주관할 때는 상수도 사업본부를 통하면 물차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차를 통해서 자기 컵에다가 페트병도 반복해서 거기다 물을 받아 먹으면 환경으로만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안 써야 텀블러를 되는데. 가지고 맞아요. 계속해서 물을 내 필요는 물이지 페트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만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주신 것만 이용하는 지혜가 네. 크리스찬들에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안 쓰려고요. 안 기대하고 소문이 네. 들려오기를 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쓰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아유. 그 센터장님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전공이 환경학을 전공하셨나요? 아닙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네. 환경에 네. 진짜 관심을 갖게 네. 되셨는지.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다 그러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강조를 안 해왔어요. 구원의 신학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창조의 신학, 네. 생태 신학에 관해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거의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더 할까 하다가 형편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 조금 있다가 제가 뭔가 직접 내가 이렇게 직접 뛰어들어서 일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분을 취재했는데 바로 그곳이 기독교 운동을 하는 곳이었고 그때는 이거다 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선택해서 접어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해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저에게 감동이 컸고 그래서 겁 없이 하나님 저 이 일을 평생의 제 과제로 삼아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결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해 지나면 30년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하루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걸어오는 길 가운데 돌아보면 늘상 하나님이 필요로 한 부분을 또 필요한 만큼만 일을 시켜오고 계신 것들이 크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인 지구를 함께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는 것이 너무 아파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또 할 법한데 함께 걸을만 한데 그냥 무관심한 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교회라면 어느 곳 제외할 것도 없이 이건 선택할 것의 문제가 아니고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교회가 그걸 왜 해? 라고 하는 교회를 얼마 전에 또 접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겠어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깨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에덴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숲이거든요. 네. 숲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원인 그 숲에 아니면 도시의 좋은 정원에 한번 들어가서 맞아요. 오랜 동안 한번 10분, 15분이라도 온전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정원에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들려오는 소리를 맞습니다. 듣고 예. 내가 그 안에서 연결돼 있다. 하나님과 다 있다는 걸 느껴보면 맞아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예. 어쨌든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실 텐데 그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이 따를 텐데요. 예. 네,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적극 협조해 주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가족의 지지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밀어주지 않았으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을 시작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일이 있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늘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육고기는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식당을 가게 되면 둘 다 저는 이제 군에 간 아들과 남편과 같이 사는데 둘 다 고기를 먹어요. 식당을 가더라도 너무 저 때문에 불편하게 하기는 싫어서 네. 먹되 저는 그냥 다르게 어떤 때는 그냥 깍두기 하나만 먹더라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어떠한 실천을 교회랑 함께 시범 사업으로 하든지 제가 먼저 해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허한 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느 때에
음식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일을 지렁이 화분을 통해서 할 때가 있었어요. 실내에 지렁이 화분을 두고 그 위에 식물이 자라게 하는 화분이 있었어요. 2단으로 된 화분이. 근데 그 해에 제가 남편에게 지렁이 화분을 이렇게 생긴 걸 가져오려고 한다 그랬더니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낚시를 못해요. 꿈틀거리는 거 싫어해서. 네, 그러니까 네.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저한테 와서 네. 1년을 미뤘어요. 그리고 나서 설득해서 그 다음 해에 제가 해보고 시범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네, 네. 바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되고 안 되고 조율해 가면서 함께 가는 길이 네.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들 네,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람 있고 그런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쉽지 않죠. 불편한 진실을 일컬어서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두고 아주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계절을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변화 속에 자연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살림에서는 그래서 300명의 살림 씨앗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살림의 씨앗들을 싹 틔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또 그 싹 틔워내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이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물질적으로든 혹은 마음으로든 함께 발걸음을 하는 것으로든 좀 지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그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네. 여기에 저는 최소 예수님의 제자 수만큼 12명의 제자가 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좋은 나눔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은 좀 나눠주세요. 계획 있나요? 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이 길은 혼자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림을 통해서 10사람이 아까 12명이라고 했는데요. 12명의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훈련을 이번에 7, 8, 9월에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직접 교회학교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찾아간다거나 기독 대안학교를 찾아간다거나 마을에서 뭐 노인대학을 찾아간다거나 마을의 소모임들을 있는 곳을 다 찾아가서 숲을 체험하게 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절의 말 걸도록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만 불러일으켜주면 되고 맞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좀 연결되도록 그분들이 훈련돼서 올해 12명 또 그 다음에 12명 이렇게 훈련돼서 함께 활동하는 이들이 생겨나서 머자나 300 살림 씨앗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300이 왜 300인지는 아시죠? 기도원에 기도원의 300 기도원의 300 용사. 네, 저는 네. 바닷물이 안 썩는 게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원의 300 용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녹색의 사회로, 녹색의 교회로 다 바뀌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함께 힘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 너무 늦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요. 예.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었는데 우리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많이 훼손되고 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에 저희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대중가요 말씀하셔서 저 푸른 초원이 그 노래가 생각났는데요. 진짜 네. 얼마 전 공기 좋은 날 공원을 한 1시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처음 것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 너무 생각나서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시간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이 소중한 자연을 더 지키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